욱하는 사람, 분노 조절 못하는 사람, 화를 너무 잘 내는 사람. 솔직히 너무 싫습니다. 회의실에서 갑자기 책상을 내려치는 상사, 마트에서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손님,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가족. 이런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 그날 하루가 통째로 무너집니다. 마음이 쪼그라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. 그런데 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. 정확히 반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, 더 크게 화를 낸다고 말합니다. 목소리가 크고 주변을 압도하는 그 모습은 강함이 아니라 안이 텅 비어 있다는 신호에 가깝다는 것이죠.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전문가 두 분의 통찰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. 화 잘 내는 사람의 진짜 정체,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, 그리고 내 안의 욱을 다스리는 가장 단단한 방법까지.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한 심리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텅 빈 사람입니다.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받아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해버린다는 의미죠. 우리가 직장에서, 가정에서, 길 위에서 마주치는 그 압도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강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화를 내는 사람들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.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강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있는데 어디선가 빈 배가 떠내려와 부딪힌다고 상상해 보시죠.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? 보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넘어갑니다.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어디를 보고 다니느냐고, 조심 좀 하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죠.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잠시 졸고 있던 것뿐이었습니다. 결국 빈 배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거죠. 이 비유가 가리키는 진실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 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.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. 그 안에 이미 가득 차 있는 분노, 불안, 열등감 같은 감정 덩어리가 사소한 자극을 빌미로 터져 나오는 것 뿐이죠. 그 화살은 우리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.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일종의 비상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, 호랑이를 만난 듯한 순간에만 작동해야 하는 장치죠.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건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알람이 울립니다. 누가 늦게 왔다고 화를 내고, 메시지 답이 안 온다고 화를 내고, 식당 주문이 늦다고 화를 내죠. 매일같이 비상벨을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.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점점 더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도록 학습됩니다. 화를 자주 낼수록 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 욱이라는 감정의 실체는 정확히 무엇일까요?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. 욱은 부정적인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안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뭉친 덩어리입니다. 우리 사회는 결과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그 과정에서 느낀 짜증과 서운함과 억울함이 표현될 자리가 없습니다. 회사에서 야단 맞은 감정, 가족에게 서운했던 감정, 친구에게 무시당했던 감정,
이 감정들이 그때그때 풀리지 않고 안에 쌓여 있다가 전혀 상관없는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욱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. 자기 감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.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,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지 들여다보는 능력이 약합니다. 감정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면 그 감정을 마주하기보다 다른 행동으로 도망갑니다. 누군가는 술로, 누군가는 폭식으로, 누군가는 게임으로, 누군가는 일 중독으로 도망가죠. 그러다 한계점에 이르면 가장 가까운 사람,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그 감정을 쏟아냅니다.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자주 다치게 하는 비극이 여기서 시작됩니다. 여기까지 보면 욱하는 사람의 정체가 한층 또렷해집니다.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조차 다루지 못해 끙끙대는 약한 사람.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그 답이 의외로 간단합니다.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이것입니다. 많이 힘드셨겠어요. 이 한 문장이 욱하는 사람의 입을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욱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사과나 굴복이 아닙니다. 자기 안에 쌓인 그 감정 덩어리를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우면 그 알람은 더 커집니다. 반대로 같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자기 분노가 정당화됐다고 착각합니다. 그런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감정이 보입니다. 자기가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니라 외로웠다는 것, 인정받고 싶었다는 것, 무서웠다는 것이 살짝 드러나는 거죠. 물론 이건 우리가 그 사람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. 그저 빈 배에 부딪혔을 때 우리도 같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한 발짝 떨어져서 저 사람 안에 뭔가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알아채기만 해도 우리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. 그 사람이 던지는 화살이 사실은 그 사람, 자기 안에 무언가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그 화살은 더 이상 우리에게 꽂히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내 안의 욱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? 다른 사람의 욱을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.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. 화가 자주 나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단계죠.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. 이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.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. 욱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감정의 책임을 바깥으로 돌립니다.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화났다.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는 것이죠. 그런데 그 화는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것입니다. 자극은 바깥에서 왔을지 몰라도 그 폭발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. 인정이 됐다면 이제 멈춤이 필요합니다. 욱이 올라올 때 단 15초만 멈추는 연습이죠. 1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활성화됐던 편도체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. 그 사이에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흥미로운 건 이 짧은 멈춤이 반복되면 뇌가 새로 학습된다는 점입니다. 매일같이 비상벨을 누르던 뇌가 이제는 작은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뇌로 바뀝니다. 자주 화를 낼수록 화를 잘 내는 뇌가 되듯 자주 멈출수록 단단한 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. 그리고 가장 깊은 자리에 자기 존중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어쩌면 핵심일지 모릅니다.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. 화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.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걸까요?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.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정을 바깥에서 받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게 안 될 때 폭발하는 거죠.
그래서 욱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길은 외부의 인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인정을 늘리는 것입니다. 매일 작은 만족을 알아채고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. 그 자기 존중이 두꺼워질수록 외부 자극은 점점 작아집니다.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연습할 수 있는 짧은 만트라가 있습니다. 욱이 올라올 때 속으로 이렇게 외워보시는 것이죠.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.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장이 입에 붙으면 위기의 순간에 뇌가 자동으로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. 그리고 그 한 줄이 우리를 폭발 직전에 한 발짝 뒤로 잡아당겨 줍니다.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.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해 빈 배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.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같이 맞서거나 무너지는 대신 많이 힘드셨겠어요. 한마디로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비춰주면 됩니다. 그리고 우리 안에 욱을 다스리려면 인정하고 멈추고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옆에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. 처음엔 강해 보여서 사람들이 따르지만 그 빈 배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둘 멀어지죠. 반대로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 옆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모입니다.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 감정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. 우리가 평생 가져갈 인간관계의 무게는 결국 이 한 가지 능력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. 오늘부터 일주일만 연습해 보시죠. 누군가 욱할 때 같이 욱하지 않기. 우리 안에 욱이 올라올 때 15초만 멈추기.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 우리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기.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. 이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한 달 뒤에 우리는 지금과 분명히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. 새로운 심리학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. 살면서 만난 가장 욱했던 사람의 이야기나 우리 안에 욱을 다스렸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.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